자, 여기 이제 7페이지입니다. 하루가 지났죠? 오늘 아침 해가지고 강의를 다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발해의 건국과 발전 이 부분입니다. 발해의 건국은 누가? 대조영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누구 있다고요? 말갈족. 고구려의 밑에 있었던 말갈족을 이게 말갈족이 이제 기반이 돼서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문국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다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왕, 이 사람이 바로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바로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 왕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이 왕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무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와 대립을 하게 돼요. 이쪽이 아까 말갈족 중에 하나인 흑수말갈이 이 당나라 쪽에 붙으면서 당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당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연호를 쓰게 되냐 하면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 당나라와의 대립이 오랫동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왕 시기에 당과 친선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로부터의 이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이 삼성육부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흥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경용천부로 천도를 해요. 이게 이 수도가 원래는 여기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가 뭐 중경, 상경, 동경, 상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도를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왕이 바로 선왕인데요. 최전성기를 이뤘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고 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영토를 기록했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해동성국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이 발해는 되게 빨리 빨리까지는 아니지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되냐면 거란이 침입을 하게 돼요. 자, 이 거란이 침입을 했는데 이 발해라는 나라는 인구 구성이 절대 다수의 말갈족과 소수의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응집력이 좀 떨어지는 모래알 같은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이제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이주했는데요. 이 발해 왕족이었었던 뭐 대광현 이런 인물들이 고려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라고 써 있는데요. 아까 중국의 당나라의 지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삼성육부제를 모방하게 됩니다. 뭐 명칭과 운영은 정말 독자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원래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이름으로 쓰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최고 의결기구 같은 경우는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밑에 정당성의 이제 대내상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최고 관료고요. 자, 이 최고 의결기구 그다음에 여기는 뭐 좌사정과 우사정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딱히 뭐 얘네들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관할하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은요 5경 15부 62조 나라가 되게 크니까요. 일단 5개가 수도가 아니에요. 뭐 수도의 역할을 했었다가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에 준하는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5경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부 62주 이렇게 매우 큰 권역이고요. 자, 이 도독 자사 한마디로 지방관들이 파견됐다라는 거예요. 자, 말단 촌락은요 말갈 총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절대 다수가 말갈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체적인 그런 이 부족 세력으로 이게 운영되도록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뭐 일본 왕에다가요 국서를 보내요. 자,
우리가 뭐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뭐 너희들은 하던 대로 우리를 떠받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고구려에서 쓰던 온돌 방식, 그 다음에 모 줄임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이제 불교 문화인데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불병 좌상, 그다음 발해 석등 인데요. 이불병좌상은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서 있는 상이죠. 두 부처 나란히 앉아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발의 석등은요 꽤나 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앞에 이제 뭐 문화 같은 좀 그런 부분인데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원시 신앙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딱히 뭐 등장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동굴의 벽화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외국에서는 뭐 비너스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원시 신앙이 등장하죠. 뭐예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출현과 천신신앙 등장인데요. 고조선의 건국이야. 단군 신화겠죠. 자, 단군이라는 이게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 우리 전통의 고유의 신이 있죠. 그리고 환인의 아들인 환운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천신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천신의 자손이라는 천손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손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천행사 이런 것들 저 앞에서 다 했었던 내용이에요. 부여의 뭐예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뭐예요? 무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5월제, 세월제, 수린날, 개설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천신신앙을 통해 뭐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고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 이야기도 뭐 이런저런 건국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동명왕 있는데요. 자, 내가 고구려 동명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여의 건국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가 약간 겹칩니다. 이게 뭐냐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명왕은 부여 입장에서는 건국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가 동명왕의 이름을 갖다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자, 그리고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인데요. 자, 뭐 삼국 시조의 사당을 건립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동대혈 맞나? 대혈 국동이에요. 자, 이건 뭐 그냥 동굴입니다. 거기에 주몽의 어머니였었던 유아부인 뭐 이런 사람들 주몽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었다라고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백제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신라도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를 모시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아마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천손 의식인데요. 자, 우리가 뭐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 그런 것들. 그리고 독자적 천하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독자적 천하관은 바로 이게 원래는 우리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중국에 뿌리를 둔다라기보다는 하늘은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일단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중국과 대등한 우리도 우리만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태왕이라는 칭호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수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뭐 삼국 불교인데 왕실 주도로 고구려, 백제 4세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교가 융성했고 6세기에는 신라죠. 2차 논의 순교로 어떤 왕, 여기 신라였네요. 신라의 법황식이죠. 자, 수용 그래요. 수용되게 됩니다. 자, 국가 정심 확립 뭐 이런 것들 그렇겠죠. 자, 이 호국불교는 나라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뭐 대규모의 절, 이런 탑 이런 것들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 그런 탑 같은 경우에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찰과 탑 얘기를 할 텐데, 사찰 이 백지는 뭐 미륵사지라는 게 있죠. 미륵사. 뭐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사지와 사의 차이는 없어진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사, 그리고 지금 없어진 건 사지, 사의 터라는 의미입니다. 미륵사지 석탑도 있고요. 자, 신라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라는 불국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통일신라의 불교 있는데요. 자, 이 통일신라의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승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승려들을 기준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원래 불교는 통일신라 이전에는 불교는 이런 사상의 단합을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전혀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 이게 정말 대체 뭐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실제로 이 중국을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초의 왕오천축국전이다라는 이제 갔다 와서 남긴 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원효와 의상은 중국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원효는 갔다가 가려는 도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이제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일심사상과 그 다음에 화쟁사상, 그리고 이제 이 불교의 대중화. 이 불교의 대중화는 뭐냐면 아미타 신앙인데요. 자, 아미타 신앙 이런 게 뭐냐면 이 불교라는 거, 초반에 들어왔었던 불교는요,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아는 사람이죠. 지식인층이죠. 그때 당시에 지식인층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자, 이런 귀족들만 이런 경전을 읽을 수 있고 경전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뭔가 깨달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생도 좋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순환론적인 그런 대화를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요. 자,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막고자 이 불교를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치면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 퍼뜨렸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을 직접 가요. 그래서 화엄학을 배워와서 화엄종을 이제 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 사상을 널리 이제 퍼뜨리게 되고요. 이 관음 신앙을 퍼뜨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 같은 경우에도 저기 중국의 뭐 법상종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 건너가서 법상종이 이제 확립되는 것을 도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상종이 맞나? 자, 그리고 뭐 사찰탑 불상 범종인데요. 저 불국사가 이 밑에 쪽인가 보다. 네,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 불교 예술품들은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뭐 범종 같은 경우에는 성덕대왕 신종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기 석굴암 있죠? 석굴암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 다보탑과 석가탑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여기가 불국사고요. 자, 여기 절은 황룡사 뭐 이런 황룡사일 것 같아요. 황룡사 구축목탑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으로 쓰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자, 신라 말의 불교인데요. 신라 말기에는 이 신라 그 중기까지는 어떤 교파가 이제 융성했다고 했어요. 교종이라고 했었죠.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석가모니가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깨달아요? 바로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깨닫죠. 그런 이 참선과 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파가 이제 우리나라로도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종이에요. 자, 선종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참선과 수양 이런 것들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호족들이 호언하게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 거죠. 신분이나 이런 것보다. 자, 이런 것보다 이런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호족들이 안 그래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자, 이 각자 산에서 깨달은 존재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들의 제자들을 양성해요. 그게 바로 구산선문이라는 일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지방 문화가 발달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도 탑비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부도는 승탑이라고 불러요. 자, 이 승탑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몸에서 사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리를 모셔두는 그런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승탑입니다. 뭐 고달서지 석탑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승탑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탑이 뚱뚱해요. 뚱뚱한 탑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탑보다 좀 뚱뚱하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자, 그리고 발해 불교인데요. 발해 불교 또한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 도입이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 영향받은 뭐 불교 문화가 발전했다. 발해의 석등, 여기는 이불병자상. 이거는 교과서를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당에 유학하여 교리를 심화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뭐 또 어디 동진과 교류를 발해 동진이 아니지? 뭐 당의 유학 어디와 교류야 이거? 뭐와 교류일까요? 찾아보세요. 자, 가구영음 불정존승 다락니경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요. 별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어떤 거느냐. 이 도교가 뭐냐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되게 애매합니다. 이 중국 고유 전통의 그런 종교인데요. 자, 삼국시대 귀족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산천숭배, 신선사상 뭐 이런 다양한 뭐 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도교라는 종교예요. 그래서 현세구복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 문화에 이런 도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백제는 뭐 금동, 향로 뭐 그다음에 뭐 산수문이 벽돌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고구려는 바로 사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의도로 이제 장려했었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뭐가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 장려했다더라. 뭐지? 이게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의도로 이 도교를 장려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호족도 있었고요. 누구지? 교과서에 아마 이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을 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도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도선이라는 승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사는 곳 좋은 곳을 찾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점점 뭔가 미신 같은 게 섞이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유학의 발달입니다. 유학은요, 뭐 성북시대의 수용, 그다음에 뭐 신라 발해의 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는 뭐가 세워진다? 뭐 태학,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중등 교육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오경박사,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뭐가 이거는 뭐 이건 삼국시대니까 뭐 임신서기석이나 되겠네요. 임신서기석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각 편찬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거칠부의 국사나 뭐 그 다음에 유기의 신집이나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가 이거 다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교과서에 있어요. 그대로요. 자, 그리고 이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유학인데요. 정치 이념으로 정착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신라의 교육기관은 바로 국학이겠죠. 자, 그리고 유학 장려책 뭐 이런 것들은 뭐 통일 신라 굳이 얘기하자면은 독서 3품과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자는 바로 누구냐면 마지막에 뭐 최치원,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가? 좀 누구 있긴 있을 건데요. 누구지? 자다를 또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자, 발해는 주자감입니다. 그리고 유학 장려책 이거는 뭐가 있나? 딱히 없습니다. 여기도 딱히 뭐가 없던 것 같아요. 자, 이 뭐 유학자 같은 경우 뭐 설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몇 명 더 있을 텐데 뭐 한두 명 정도 더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 일본의 뭐의 형성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본의 뭐 하쿠 문화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자,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줬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와 먹 제조법 이런 것들은 고구려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건 당연히 이 백제겠죠. 그리고 조선술 축제술 이 별로 교류가 없었어 보이는데 이게 신라입니다. 그리고 토기 제작 기술 이거는 가야예요. 가야 토기는 일본 토기랑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아니에요. 아스카가 문화가 아니고 토기구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호류사의 담징 같은 경우는 금당벽화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고 하죠. 이게 눈에 점을 찍으면 막 날아다닌다고 막 이런 것들이고요. 한자와 유학의 전례 이런 것들은 왕인과 아직기 이런 사람들이 한자 유학 이런 것들을 전례했고요. 노리사치계 이런 인물들이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만 일단 오늘은 일단 먼저 해볼게요.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고려니까요. 잠깐 끊고 할게요.